오늘 이제 주제도 뭐 그런 수분 섭취에 관련된 거죠. 우선 그러면 왜 물 섭취가 중요한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우리 작고 싶고 이게 수분이 지배하고 어지러움이 있고요. 감각적으로 근 감소 오면 근 감소 이거를 막으면서 중요한 거예요.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술 마시면 죽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쉽잖아. 시적으로 가는 거죠. 그 물만 중요하고 그 물이 엄청나게 신비한 거예요. 중요한 거. 왜냐면 그냥 우리 박시간이 지도지만 미네랄이 사실은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미네랄. 근데 그게 물이 있음으로 해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뜨거운 물이나 어떤 끓인 물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죠. 산소가 이제 들어가겠죠. 산소만 부족해지는 거예요. 산소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네랄은 별 상관이 없다. 이야. 그러니까 김 교수님 저번에 참 사실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 건강 식단인 건강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뭐 크게는 뭐 이렇게 하면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우리 저 변비하고 치매하고 이 좋은 게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예방과 치료가 방향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좋은데 오늘 이제 주제도 뭐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수분 섭취에 관련된 거죠. 이 물이 참 뭐 제가 옛날에 봤던 그런 책에서도 이렇게 뭐 느낌이 좀 다시 있는데 뭐 물의 과학, 네, 뭐 물이 과학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왜 사실은 뭐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우리 몸 안에 수분이 그렇죠. 70%? 아, 그거는 이제 애들 70%는 어르신들은 50%. 아, 그래요? 그쵸? 네. 그리고 이 장년들, 우리 청년들이나 이제 좀 성인들은 60%. 그러니까 10%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애들은 진짜 아주 뭐 피부도 좋고 그랬잖아요. 그게 물이 신생아 같은 건 75%가 넘고요. 아. 보통 애들은 한 70% 정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화학적으로 보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그런 것들이 맞죠. 대사가 잘 되죠. 그러니까 대사 중에서 동화가 있고 이화가 있는데 동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풋이고 뭐 음식물 섭취하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몸에 뭐 성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동화고 이화는 이제 분리해서 내보내는 이제 아웃풋에 가까운 건데 아까 젊었을 때는 동화작용이 훨씬 더 활발하죠. 내보내기 그렇죠. 돌도 막 씹어서 그렇죠. 소화시키고 막 그런 정도인데 그럴 때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주는 성장도 많이 돼야 되고 소화도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뭐 호르몬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네. 대사작용이 그러니까 우리 이 신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디서 한 읽은 기억이 나는데 몇 개인지 모르겠고 수조 아니 조 단위 세포가? 그렇죠. 예, 뇌세포만 1000억 개가 있으니까. 뇌세포, 뇌에 있는 세포만. 뇌에 있는 세포만 유럽만 1000억 개. 내가 워낙 몸 전체는 몇 조 정도 안에 되겠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뇌가 워낙 많으니까. 그 뭐 조 단위의 세포들이 둥둥 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 위에. 예, 어떻든 물이 풍부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한 70%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바다새 거의 뭐 섬들이 그냥 물이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데 우리 세포들이 그렇게 흐르는 거죠. 야,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75%, 아주 어렸을 때는 점점점 그게 이제 위로 가면서 줄어갔고 60%, 50%. 65세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젊은 회춘, 젊음으로 돌아가려면 물이 비중이 많아야 돼. 오히려 거꾸로 이제 물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죠. 우선 그러면 왜 물 섭취가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딱 시청자분한테 터치고 가야지. 일단은 그 물 성분이 낮잖아요. 낮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어떻든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이 갈증을 느끼는 게 어르신들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갈증을 못 느끼는 거야. 사실 물이 부족한데 갈증을 못 느끼니까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예요. 네, 본능적인 거예요. 우선 물이 부족하고 물이 작고 50%. 아니,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이 대목에서 좀 나이가 우리가 들면 평균적으로 볼 때 지금 아주 젊었을 때보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게 지금 사실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건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노화가 되니까 노화가 돼서 기능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그렇죠. 나이가 들면 적은 게 균형인가? 뭐 어떻든 좀 적어지는 게 균형이긴 하지만 어떻든 문제는 갈증을 느껴서 자기 생리적으로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갈증이 심해서 어지럼증이나 뭐 경력 감소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느껴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선 갈증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갈증 게 떨어지니까 물 먹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면 예컨대 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제 물이 전체 신체 사정 비중이 좀 줄어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물을 좀 더 섭취하면 그러면은 이제 몸의 기능이라든지 훨씬 건강하게 하실 수 있다. 네. 라고 네.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죠.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약을 많이 먹잖아요. 네. 고혈압약, 뭐 이뇨제 이런 것들을 먹는데 그것들이 다 수분 감소를 줄여는 이뇨제 뭐 이런 것들은 수분 배출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니까. 그런데다가 그것 자체가 또 식욕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갈증을 느끼는 것을 좀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이게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보면 뇌 쪽으로 보면 어지럼증도 있을 수 있고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쉽게 또 넘어지기가 쉽고 감각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수분 부족으로 인한 그것 때문에 낙상 위험도 많고 실제적으로 가장 큰 거는 근감소증이라고 생겼어요. 원래 근육이 다른 몸에 비해서 한 75% 수분을 갖고 있는데 수분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근감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감소가 오면은 낙상 위험도 있고 사실 그 근감소가 사실은 치명적인 거거든요. 어르신들한테는. 근데 그게 이제 수분 부족으로 인한 이 근감소증이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헬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수분 부족으로 인한 근감소증이 크기 때문에 수분 관리를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낙상 위험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이 근감소 이거를 막는 중요한 거랍니다. 오늘 그것도 저는 건강에 민감한 편인데 새롭게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수분이 좀 전체 비중이 그렇죠. 그건 뭐 그게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을 적절하게 조금 더 섭취를 함으로 해서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오버해서 얘기하면 해춘할 수 있고 그렇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예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노화하면서 물의 필요성을 신체가 좀 그게 줄어드는데 그냥 성장을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 우리 나눴지만 성장은 동화 뭐 막 섭취하고 뭘 만들어낼 때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물이 굉장히 필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성장이 둔화되니까 그렇죠. 경제 성장도 막 성장하다 둔화되면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재료가 덜 필요한 거야. 그 중에서 물이 전에는 많이 필요했는데 좀 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중이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성장을 갖다 우리가 유지하려면 사실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애써서 우리가 적당히 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물이 그만큼 중요한데 물이 음식이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공기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물의 우선 성분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니까 거의 60에서 70%니까 일반 성인과 아이들 생각을 해보면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 이하의 문제이니까 물이 제일 중요한 거죠. 갑자기 나는 화학은 잘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딱 우리 김 교수님 말 듣다 보니까 세 가지 원소가 생각이 나네. 뭐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H2O예요. H2O죠. H2O인데 사실 거기 수소가 있고 산소 있고. 근데 산소는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필요한 건 공기, 수소.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 우리 죽잖아.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숨을 못 쉬는 게 왜 숨을 못 쉬면 죽을까 생각해보면 이 공기 특히 산소가 있어야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태울 수 있잖아.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끊기니까 에너지가 중단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물은
신체 차지하는 포션이 그냥 어렸을 때 75%면 나이 절반 이상이니까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C는 사실 우리 단백질의 기초가 C잖아요. 탄소니까 그렇죠. 이 몸을 구성하는 유기물을 만드는 것이 C니까 그러니까 CHO가 중요하죠. 결국 우리 육체적으로는 우리 정신적으로도 다른 거지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 비중으로 보면은 항상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게 둥둥 떠 있으니까 C가 물 위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성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물이 막 들어가 있지만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우리 신체에서? 우선은 대사 역할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그 혈액 순환. 물이 있어야 문화지 순환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런 이 세포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물이 있어야지 형태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또 우선은 이제 노폐물을 배설하고 그래야 되니까 긴지가 말하자면 그 나쁜 성분을 배설하는 데 있어요. 물의 역할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 우리 경제학 갈 때는 그런 금융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강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은 결국은 그 혈액이다. 이 몸에서 돈이 돌잖아요. 혈관 타고 도는데 우리 저 경제에서 화폐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경제가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혈액 얘기를 하는데 그 혈액에 굉장히 사실은 기본이 되는 그 운반에 물이 핵심이 물인 거지. 그러니까 물주. 그게 잘 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잘 안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치매도 빨리 올 수 있고,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 위험도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물이 있어야 적절한 혈액의 농도도 혈액의 농도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요? 혈액의 농도가 혈액 농도가 굵어지는 거죠. 굵어져서 그게 순환도 잘 되고 순환이 잘 돼야 우선 혈액 순환이 잘 돼야 혈액을 타고 같이 영양이 가니까 영양 공급이 전 세포에 도달을 하는 거지. 영양 암만 먹으면 뭐해? 그렇죠. 세포가 영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돌지 않으면 말짱황. 근데 돌려면 관도 튼튼하고 좋아야 되지만 그 운반하는 주체로서의 혈액. 근데 그게 혈액이 잘 되려면은 뭐 심장에서 밀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적절한 우선은 해가지고 그렇죠. 물이 물수하게 가야 되니까 그 농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물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운반 그런 게 중요하고 또 이게 혈액이 성분 보면 뭐 H2O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우리 거기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이 엄청나게 엄청나죠. 물에 미네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네랄을 포함하는 게 물이 포함시키는 거. 화학적으로 이 H2라는 분자에 미네랄이 아주 녹기가 좋은 거죠. 녹게 만드는 거죠. 녹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신비로운 거죠. 신비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에서 원소를 배우죠. 원자이고 그게 이제 전기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온화한다. 시청자 여러분 그거 중고등학교 생각하시죠. 이온화한다 해갖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OH다 뭐 마이너스 뭐 칼슘이다 플러스 2, 뭐 소듐이면 플러스 1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재밌는 거는 물이 있어요. 공기 중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 물에 있어서 물 속에 들어가면 이게 전해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온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구나. 그리고 해리가 되고 이온화가 되니까 이게 전류 극에 따라서 N극이냐 S극에 따라서 플러스 극이냐 마이너스 극에 따라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동이라는 게 결국은 그 가까이 갖고 있는 원소의 성분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작용을 하고 또 화학적으로 결합도 하고 그게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원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성분. 근데 뭐 마그네슘이다 그러면은 뭐 삼초 치료도 하고 배설도 하는데 경련도 억제하고 그런 게 다 이렇게 이동하는 게 물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해리가 되고 전극을 띠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 물이 엄청나게 신비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화학 시간은 지겨웠지만 이 생각해보니까 몸 안에서 이렇게 그냥 해리 돼가지고 전해질 타고서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몸의 작용이 아주 원래 자연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다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네랄은 다 물이 있어야 물이야시 그게 되는 거죠. 물이 없으면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미네랄이 사실은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 미네랄, 이런 효소 역할, 효소 역할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경 전달 물질의 촉매제도 다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몸속에 뭐 아연이라든지 마그네슘, 뭐 칼슘, 망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장이나 면역이나 이런 데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물이 있음으로 해갖고. 그렇죠. 그리고 또 미네랄 자체는 물을 통해서 또 섭취를 해요. 네. 물이 있으면 작동하고 또 물 섭취와 함께 같이 섭취가 돼요. 같이 섭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화학과 생물이지만 화학은 무기화학과 유기화학이 있듯이 생물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유기적인데 여기 보면 이런 미네랄들이 물 속에서 활성화되는 거죠. 네, 전국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그냥 걔가 물 속에 있는 거야. 예. 뭘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만약 미네랄이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라고 하면 물 속에 있어 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 미네랄이 잘 섭취가 되는 건데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미네랄 갖다 먹으려면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먹어야 되는데 네. 그걸 끓이면 미네랄들이 또 죽는다. 그러니까 끓여 먹으면 네. 그렇다고 그거는 이제 조심스럽긴 합니다. 물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정수한 물을 먹으면 미네랄이 다 깨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정수기 종류에 따라 틀려요. 정수기가 옛날에 했던 거는 역삼투압 요법이라고 그래서 옛날 이제 정수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으로 하면 맞아요. 미네랄이 없어요.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데 요즘의 정수기들은 전부 필터식입니다. 필터식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미네랄이 그러면 끓이면 어떻게 되냐? 끓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미네랄은 문제가 안 됩니다. 끓인다고 해서 미네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끓이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뽀글뽀글 끓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뜨거운 물이나 어떤 끓인 물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죠. 근데 사실 우리가 물을 통해서 산소도 또 이렇게 흡수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찬물이 되면 산소가 이제 들어가죠. 용해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끓는 물도 예를 들어서 생수인데 오염 위험이 있어서 끓인다. 그러면 생수에 뭐 미네랄 다 없어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산소만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끓인 물을 차갑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차갑게 하면 산소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생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끓인 다음에 냉장고에 육각수 만들면 그렇죠. 산소가 들어가니까.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또 뭐 상식이라면 상식이 모르던 거니까 상식이 아닐 수 있는데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주면 다시 산소가 공기 중에서 용해돼서 들어가고 미네랄은 별 상관이 없다. 야.